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분산컴퓨팅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고영훈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수동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의 단점들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AWS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도큐멘테이션을 만들 겁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 때 많은 캡처를 찍을 거고 이에 대한 많은 코멘트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UI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WS는 UI가 몇 번씩 변경되었죠. 그러면 이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수동으로 인프라를 관리했을 때 예상치 않은 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요. 1년 동안 프리티어니까 이것저것 실습해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만들고 그때서야 리소스를 해제하려고 했을 때 AWS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셨다면 비용이 과금되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인프라 리소스에는 계층과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계층과 의존 관계라는 건 우리가 VPC를 만들고 그 위에 보안 그룹을 올리고 또 서브넷을 올리고 그 위에 EC2를 올리는 일종의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역순으로 제거해야 하고 만약 이 상황에서 VPC를 먼저 제거하려고 한다면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아실 겁니다. 만약 이 리소스를 여기저기 만들었으면 이걸 찾아서 하나하나 다 지워줘야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이따가 알아볼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필요한 개념인데 리소스의 계층과 의존 관계가 정리된 설계도를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AWS 인프라를 관리하는 업무를 인수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리소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지워도 되는지 알기 어려울 겁니다. 인프라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어렵고 이를 거시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만약 여러분이 서울 리전에서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외에도 확장하고 싶어서 해외 리전의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동으로 VPC를 올리고 네트워크나 다른 리소스를 직접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프라를 복제할 수 있을까요? AWS는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실 만한 매니지먼트 콘솔입니다. GUI 환경을 제공해줘서 직접 리소스를 시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죠. 매니지먼트 콘솔로 앞에 사례들을 생각한다면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직접 다 수동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CLI입니다.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커맨드 라인 명령어로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수동으로 리소스를 하나하나 다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사례들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볼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제이슨이나 야물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한 번만 이 코드를 작성한다면 쉽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AWS CDK가 있는데요. CDK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친숙한 사용자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툴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템플릿만 작성하면 쉽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택 단위로 인프라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삭제도 해볼 텐데 이 스택이라는 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의 계층과 의존 관계가 정리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디자이너라는 것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디자이너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서 이 편집기로 리소스를 드래그 앤 드롭하는 기능을 지원을 해줘서 쉽게 인프라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어차피 직접 다 코드를 채워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코드로 작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도 드래그 앤 드롭을 한 것처럼 리소스의 GUI가 생성이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드 코드 ISC라고 하는데요. 즉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툴이 많이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그렇고 또 많이 사용되는 테라폼, 셰프, 퍼펫과 같은 서비스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우리는 각 서비스들의 요금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템플릿을 작성해 볼 건데 제이슨과 야물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호 변환이 가능하고 제이슨으로 만약에 작성을 했으면 이를 야물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도 같습니다. 왼쪽의 리소스 URM에서 원하는 리소스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의 플레인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끌어당겼을 때 오른쪽의 플레인에는 EC2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아래 코드를 보시면 새로운 코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코드의 프로퍼티 속성에 EC2를 생성하기 위한 옵션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옵션들을 적기 위해선 공식 문서를 꼭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해서 EC2를 만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AMI를 선택을 하고 VPC를 선택하고 보안 그룹을 추가한 것처럼 이것을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코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코드를 입력한다면 인프라를 배포하는 데 실패를 할 겁니다. 이제 간단한 서비스를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총 3개의 EC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ELB를 통해 스케일 아웃하고, 이 인스턴스들은 각각 S3와 EFS DB를 공유하는 시나리오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저는 AWS 스튜던트 전용 러너랩을 사용할 거고 $100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AWS 계정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저는 US 이스트 1 리전의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고, 실제 웹 서비스의 동작보다는 시스템의 구조의 완성에 초점을 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PC를 생성합니다. CIDR 블락을 설정하시고 DNS 호스트네임과 DNS 서포트를 활성화했습니다. 간단한 네임 태그를 달아주었고, 이 전체 프로퍼티들은 다 매니지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동으로 VPC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웹 인스턴스를 위한 서브넷을 만듭니다. 이 위에 EC2를 각각 하나씩 배치를 할 거예요. 이 서브넷들은 각각 US 이스트 리전의 1A, 1B, 1C의 어베일리티 존에 배치를 할 겁니다. VPC 아이디는 방금 전에 만든 웹 VPC를 참조하게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한 VPC 안에 6개의 서브넷이 배치됩니다. 여기서 분홍색 선은 디펜드 속성으로 리소스가 생성될 순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VPC가 먼저 생성되고 서브넷이 생성되게 해주었습니다. 코드는 EC2 인스턴스를 위한 퍼블릭 서브넷 1A 코드만 담았고, 전체 코드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2개의 보안 그룹을 만듭니다. 하나는 EC2 인스턴스를 위한 보안 그룹, 하나는 DB를 위한 보안 그룹입니다. 보안 그룹에서 인그레스와 이그레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인그레스는 인바운드, 이그레스는 아웃바운드 규칙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2개의 보안 그룹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DB 보안 그룹이 웹 보안 그룹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DB 보안 그룹에서도 웹 보안 그룹을 사용하고 웹 보안 그룹에서도 DB 보안 그룹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웹 보안 그룹이 DB 보안 그룹을 의존하게 된다면 서로 의존하게 되면서 스택을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리소스가 다 생성되고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DB와 DB 서브넷 그룹을 생성해 봅니다. 우선 DB는 이전에 만든 DB 보안 그룹을 사용하고 스토리지 용량은 20에서 1024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T2 마이크로를 사용하고 DB 엔진과 버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DB 서버넷 그룹을 사용하는데, DB 서버넷 그룹은 이전에 만든 3개의 DB 서버넷을 그룹핑 시켜줍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서버넷 그룹이 각 서버넷을 가리키고 서버넷 그룹 안에 DB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인터넷과의 연결을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여기선 2개의 리소스를 생성해 줘야 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VPC에 부착할 리소스입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생성이 되고, 이게 VPC가 외부 인터넷과 통신하게 해줄 겁니다. 이제 EC2를 만들어 봅시다. 이미지 아이디는 EC2의 AMI를 선택할 때 페이지로 가셔서 사용할 AMI의 아이디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인스턴스 타입을 입력하고 사용할 키페어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기존에 존재했던 키페어의 이름을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퍼블릭 IP를 할당받도록, 그리고 디바이스 인덱스는 0으로 보안 그룹과 서브넷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루트 디바이스로 GP2 EBS를 사용하도록 입력해줍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각 EC2 인스턴스가 서브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보안 그룹이 각 인스턴스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EFS를 만들고 이를 각 서브넷에 마운트하도록 해봅시다.
EFS를 만들어 주시고 이에 대한 마운트 포인트를 3개를 만들어 주셔서 각 서버넷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작성해 줍니다. 그림의 왼편을 보시면 EFS가 생성이 되었고 이에 대한 마운트 포인트 3개가 각 서브넷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3와 ELB를 생성합니다. S3는 여러 VPC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ELB는 각 3개의 EC2 인스턴스로 스케일아웃 될 수 있도록 입력해주고 리스너, 보안그룹, 그리고 각 EC2의 서버넷을 입력해줍니다. 왼쪽 상단에 S3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ELB가 EC2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사용해서 스택을 생성했습니다.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모든 리소스가 생성되었으면 create complete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단 하나의 리소스라도 생성이 실패한다면 모든 작업이 롤백되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저렇게 모든 작업이 롤백이 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자원이 잘 생성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습을 진행해봤고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따른 사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테라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테라폼은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지원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AWS만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AWS CDK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AWS CDK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나 자바 등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CDK 소스를 컴파일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이 됩니다. 그러면 CDK와 클라우드 포메이션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프로그래밍 언어에 친숙한 개발자라면 AWS CDK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프로그래밍 언어에 친숙하지 않은 비개발자라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인프라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CDK를 사용한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보다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를 활용한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